네, 안녕하세요. AWS 와프로 서비스 다방면으로 보호하기라는 발표를 맡게 된 배진수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이제 저는 어, 올해까지 당근이라는 회사에서 있다가 그리고 퇴사를 하고 지금은 프리랜서 겸 대학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팀에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서핏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개발에 참여를 조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서핏이라는 서비스는 매일 성장하는 사람들의 커리어 플랫폼이라는 표어를 내세우고 있고요. 어떤 서비스냐고 하면은 IT 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컨텐츠 큐레이션 및 커리어 성장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컨텐츠 큐레이션을 해드리고 있어요. 메일 개발뿐만 아니라 디자인이나 기획이나 사업이나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로 총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아티클을 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 채용 공고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으로 커리어 관리 프로필 등록하고 이력 관리하고 이력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 탭에서 시작되는 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크롬 익스텐션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새 크롬 익스텐션을 설치하시면 이제 새 탭을 열 때마다 컨텐츠들을 바로바로 매일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보시다시피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카테고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카테고리에도 정말 저희가 좋은 글들을 큐레이션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 있으시다면 네, 자주 봐주시는 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한 거는 뭐 홍보도 있지만, 사실 이런 컨텐츠 큐레이션 플랫폼 특성상 이제 공격이 많이 들어와요. 사실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를 이제 뭔가 크롤링 해가지고 본인의 서비스에 쓰겠다 혹은 그런 시도들이 정말 많고, 뭐 여기 스크린샷 찍어놓은 거도 보이시겠지만 이제 매일 아침 8시에 트래픽이 지금 요청이 이게 ELB 매트릭이거든요. ELB 매트릭인데 요청이 아주 확 하고 치솟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누군가 아침 8시마다 다 긁어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그 팀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찍은 건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많이 미흡한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공격들, 뭐 크롤링 요청이나 뭐 봇 요청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어쨌든 막아야 되겠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 라고 해가지고 가장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와프였고, AWS 와프였고, AWS 와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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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직한 내용들, 간단한 내용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그래서 저렇게 그냥 쓰는 거구나, 그냥 저렇게 간단하게 붙이면은 저렇게 쓸 수 있겠구나 정도를 알아가시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AWS 와프의 기능들 먼저 개념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와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리소스 단위는 프로텍션 팩이라는 단위고요. 원래 이제 AWS 와프가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대시보드가 한번 크게 바뀌었어요. AWS가 지금 순차적으로 대시보드를 많이 바꾸고 있는데, 와프도 한 몇 달 전에 대시보드가 크게 바뀌었고, 이제 원래 대시보드에서는 이제 웹 ACL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은 이제 프로텍션 팩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이 프로텍션 팩이 AWS 와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리소스 단위고요. 이 프로텍션 팩은 이제 여러 개의 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 규칙들, 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룰도 이제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스테이트먼트하고 액션, 그리고 프라이오리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스테이트먼트는 지금 이제 와프로 들어온 요청이 저희가 미리 설정해 놓은 조건과 일치하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뭐 end나 or나 어쨌든 불리한 값을 리턴하면 되기 때문에 end나 or나 not 연산 사용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조건은 다양하게 걸 수 있어요. 뭐 IP라던가 혹은 특정 국가에서 들어온 요청을 뭐 매칭시킨다던가, 혹은 뭐 정기 표현식이라던가, 혹은 뭐 문자열이라던가, 뭐 리퀘스트의 헤더나 뭐 쿠키 같은 걸 까가지고 그거랑 매칭을 시킨다던가, 그렇게 다양하게 조건을 걸 수 있고요, 스테이트먼트로. 그리고 이제 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청이 스테이트먼트랑 맞았을 때 뭘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데, 요거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어리티는 뭐 당연히 하나의 프로텍션 팩 안에 여러 개의 룰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룰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무슨 룰이 먼저 평가가 될 것인가, 매칭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프라이어리티입니다. 그래서 액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액션 쉐가 allow, block, count입니다. 캡처나 챌린지 같은 액션도 있긴 한데 뭐 그건 그렇게 많이 쓰이는 액션은 아니기도 하고 조금 복잡해서 그거는 생략하고요. 이제 allow 같은 경우에는 allow 액션을 타게 되면 그 요청이 그냥 바로 와프가 연결된 리소스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여러 개의 룰이 있는데 최상위 룰,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룰이 이제 allow 액션을 타게 되면 그 아래 그 다음 룰들, 그 이하의 우선순위를 가진 룰들은 전부 무시가 돼요. 그런 룰들 평가하지 않아서 이 allow 액션을 쓰실 때는 좀 많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allow 액션을 잘못 썼다가는 이제 악의적인 공격, 오탐을 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allow는 좀 주의해서 써주시는 게 좋고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쓰게 될 액션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어떤 스테이트먼트 요청이 스테이트먼트에 매칭이 됐을 때 그 요청을 그냥 리젝 시켜버리는 겁니다. 뭐 보통은 403을 떨구겠죠. 보통은 403을 떨구고요. 이제 그 요청을 블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llow와 블록에는 terminating action이라는 단어를 적어놨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제 이 terminating action이라는 게 이제 이 액션을 실행하면 그냥 그 나머지 나머지 와프의 룰들은 다 무시하고 그냥 그 와프의 동작 자체를 종료시켜 버리는 액션이라는 게 이제 terminating action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떤 와프의 규칙을 평가를 했을 때 그 나머지 규칙들, 낮은 우선순위를 가진 규칙들을 평가를 시키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 count라는 액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그냥 카운트를 해요. 로그에 남기기도 하고 혹은 이제 몇 개, 뭐 숫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카운트 말 그대로 이제 이 룰에 몇 개가 걸렸는지 그 숫자를 카운트를 시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음 룰 또는 다음 우선순위의 룰 또는 룰급 룰로 요청을 넘겨요. 그리고 그 다음 룰이 평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우선순위의 룰 또는 룰그룹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non-terminating action입니다. 그래서 액션의 경우에는 요 세 가지가 있고요. allow를 좀 조심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뭔가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할 때 카운트를 많이 쓰게 된다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 룰그룹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룰그룹도 단순합니다. 룰그룹도 이제 룰들을 모아놓은 걸 룰그룹이라고 하고요. 사실 룰과 거의 동일하게 동작하는데 그냥 룰들을 묶어놓고 그거를 하나의 룰로 간주하는 게 룰그룹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룰과 동일하게 룰그룹도 스테이트먼트와 액션과 프리오리티를 또 따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룰그룹 내부에도 별도의 우선순위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룰그룹에서 하위 룰의 액션을 또 오버라이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런 룰그룹이 이제 다양한 룰들을 묶어가지고 또 하나의 룰을 만드는 이런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WS 매니지드 룰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AW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룰그룹들이 있어요. 이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룰그룹들이 이제 여러 기본적인 룰들, 뭐 크롤러 막는다든지 폼 막는다든지 뭐 아니면 IP 제한 건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룰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엄청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림으로 동작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리퀘스트가 어떻게 프로텍션 팩을 타고 룰들이 평가가 들어가는지를 대략적으로 그려본 거고요. 저렇게 잘 그리진 못했는데 네, 일단 왼쪽에 있는 애들이 우선순위가 높은 룰 또는 룰그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왼쪽에 있는 애들이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이고 리퀘스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룰그룹 프로텍션 팩 안에 이제 룰그룹이 있을 수도 있고 룰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뭐 룰그룹과 룰이 이제 혼재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선순위가 높은 애부터 평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룰그룹을 평가할 때는 그 룰그룹 내부에서도 또 따로 우선순위를 통해서 평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를 예로 들어 본다면 이제 액션이 하나씩 추가가 됐는데 룰그룹 내부에 이제 액션이 카운트를
룰그룹 내부의 룰이 이제 액션이 카운트일 수도 있고 뭐 allow일 수도 있고 블록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룰그룹 내부에서 실행이 되면서 이제 저 액션을 한번 타면은 터미네이팅 액션인 경우에는 이제 뭐 allow나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allow 요청이 바로 allow나 바로 블록이 되고 네. 혹은 카운트인 경우에는 다음 우선순위로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간혹 룰 그룹 자체에도 액션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룰 그룹 자체에도 당연히 액션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룰 그룹 내부에서 룰 그룹 내부의 룰이 이제 allow를 타고 룰 그룹의 액션도 allow일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allow 이런 플로우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긴 한데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룰 그룹 추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지만 룰 그룹 자체의 액션이 카운트인 경우가 있어요. 룰 그룹 자체의 액션이 카운트인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룰 그룹 내부의 룰에서 액션이 allow나 블록이더라도 카운트로 최종적으로는 처리가 되고 다음 룰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말로 설명하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실제로 써보면은 그냥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실제로 저희가 쓸 때는 보통 오탐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먼저 해놓고 쓰기 때문에 네,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 이런 원리로 돌아간다 정도로만 그냥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프라이싱 일단 중요한 부분이니까 돈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넣어놓긴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ACL 한 개당 5달러, 뭐 룰 한 개당 1달러, 리퀘스트 100만 건당 뭐 0.6달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일부 룰은 유료입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일부 룰은 유료이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쓰면 당연히 쓴 만큼 돈이 나갑니다. 쓴 만큼 돈이 나가고 적게 쓰면 그냥 한 월 10달러 이하 정도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본인이 크레딧을 어느 정도 갖고 있고 이제 소규모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고 싶다 하면은 되게 부담 없이 사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그냥 어떻게 생성하는지만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냥 콘솔 대시보드에서 생성한다고 하면은 먼저 이것도 좀 대시보드가 바뀌면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잘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직관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되게 잘 추상화해 놨다라는 생각은 들긴 했어요. 어쨌든 먼저 앱의 카테고리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막 뭐 쇼핑몰이나 아니면 뭐 콘텐츠 퍼블리싱 시스템이나 뭐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앱이 어떤 종류의 앱인지 뭐 API 서버인지 혹은 그냥 웹서버 그 HTML 서빙하는 웹서버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하게 되어 있고요. 뭐 둘 다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소스를 추가를 해줄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CF 클라우드 프론트나 아니면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를 많이 붙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많이 붙이게 되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앱싱크나 혹은 뭐 코그니토나 뭐 그런 것들도 붙일 수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뭐 클라우드 프론트나 로드 밸런서에 붙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클라우드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리소스이기 때문에 US 이스트 1 리전으로 들어가셔서 대시보드를 설정을 해주셔야 이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프로텍션 팩을 이제 미리 그냥 용도에 따라서 정의를 해놓고 이것 중에 고를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설정했던 요 앱 카테고리랑 그리고 앱 종류에 따라서 요 내용들이 조금씩 바뀌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규칙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보호를 원하는지 뭐 여기 보시면 이제 recommended랑 essential이랑 그리고 커스텀 옵션이 있는데 어쨌든 요것들에 따라서 이제 보호 수준을 정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룰들이 들어있는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룰에 대한 액션들도 볼 수 있고요. 이제 근데 네 보통은 이제 조금 설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커스텀을 해가지고 룰을 추가해서 쓰게 되겠지만 본인이 그냥 진짜 간단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서 그냥 바로 골라가지고 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AWS 와프가 정말 쓰기 쉽게 되어 있어요. 다른 플랫폼들의 와프에 비해서는 저는 이 정도면은 정말 잘 만들어 놨다라고 그냥 바로바로 클릭 몇 번으로 붙여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바로 패키지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바로 적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제 밑에 보시면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른데 지금 보시는 가격 차이는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유료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나는 게 좀 커요. 유료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거를 안 알려주기 때문에 이 유료룰을 조심해가지고 네,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상에서는 이제 디도스 방지랑 봇 컨트롤 관련된 기능이 유료예요. 이것들이 유료룰이라서 한 $5에서 $10 정도였나? 그 정도가 추가로 붙습니다. 월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래 이름이랑 설명을 입력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뭐 기본적인 거니까 스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디폴트 룰 액션을 정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카운트랑 블록을 디폴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카운트를 디폴트로 할 것인지를 고르는 건데 이제 후자를 선택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후자를 선택한다는 거는 이 와플을 모니터링 용도로만 일단은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요청을 차단하지 않고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용도로만 이제 먼저 만들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것이고 이제 오탄 방지를 위해서라면 물론 유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서비스 혹은 유저가 약간의 장애를 겪어도 되는 서비스,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서비스라면은 이제 바로 블록을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멀쩡한 유저가 갑자기 블록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은 다 카운트로 해놓고 그 카운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이제 네, 나중에 액션을 바꾸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한 옵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에 좀 전에 이제 룰들 중에서 이제 뭐 레이트 리밋이나 IP를 기반으로 차단하는 정책이라던가 혹은 이제 뭐 국가별로 차단 정책 이런 것들을 설정을 했다면 이제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밑에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고 관련된 부분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와플을 생성하고 그리고 대시보드에서 생성을 하고 그런 과정인데 정말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고 정말 클릭 몇 번으로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이상한 옵션 되게 어려워 보이는 옵션 같은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네, 단순하게 생성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실제로 조금 더 실질적인 사용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봇 디텍션 기능이 있습니다. 봇 디텍션 기능이 있고 이거 사실 페이드 룰이긴 한데 어쨌든 돈을 한 달에 $5, $10 정도만 내면 이렇게 봇을 막아주는 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스크린샷은 이제 와프 대시보드가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의 대시보드에서 가져온 건데 클라우드 프론트도 와프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제 봇 걸러내는 것에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그걸 클라우드 프론트가 내부적으로 와프를 추상화해가지고 기능을 붙인 거기 때문에 조금 기능이 제한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설정한 와프 룰들은 이제 와프 대시보드에는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근데 기능상으로는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 봇 디텍션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AWS 매니지드 룰을 통해서 봇들을 걸러낼 수 있어요. 요거를 간단하게 사용하시려면 요 프리디파인 룰을 쓰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게 사실 이제 베리파이드 봇과 언베리파이드 봇이 있습니다. 그래서 AWS에서 미리 봇들을 어느 정도 이제 얘는 이상한 애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애다 라는 봇들을 미리 걸러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 엔진 같은 것들이 있겠죠. 구글 검색 엔진을 거르는 블로그를 하겠다라는 사람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검증된 봇들은 이제 미리 allow 하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증되지 않은 봇들을 대상으로 이제 어떤 액션을 할 건지가 정해지는데 그런 봇들을 대상으로 이제 사진에 보면 이제 논 브라우저 유저 이너티 얘는 이제 브라우저가 아니라 뭐 어디 서버에서 보낸 API 요청이겠죠. 크롤링 요청 이런 것들을 이제 블록하거나 혹은 HTTP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봇 카테고리가 있고 이 봇 카테고리별로 이제 액션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고라든가 뭐 아카이브 봇이라든가 SNS 봇이라든가 AI 봇이라든가 이런 카테고리들도 더 많아서 이 카테고리별로 봇들을 이제 다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허용을 하거나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디에 붙일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대부분은 클라우드 프론트에 붙이는 것을 전 추천드립니다. 웹 서비스라면 클라우드 프론트에 붙이는 것이 맞고 클라우드 프론트에 붙이는 경우 이런 플로우를 타게 됩니다. 유저가 라우트 53에 들어가서 이제
라우터 53이 클라우드 프론트를 연결을 해주는데 클라우드 프론트에 같이 붙어있는 AWS 와프가 이제 요청을 평가를 한 다음에 만약에 이 요청이 언로우가 됐다, 블록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그 뒤에 있는 뭐 로드 밸런서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서버가 요청을 처리를 하게 되겠죠. 이런 플로우를 타게 되고 이제 이게 가장 사실 간단하고 기본적인 와프를 사용하는 아키텍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클라우드 프론트에 붙여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프론트에 붙이는 와프는 요청이 블락되면 이제 그 요청이 클라우드 프론트에 과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락된 요청은 클라우드 프론트에 과금되지 않아요. 근데 ELB 같은 데 붙이는 경우에는 그게 과금이 되거든요. 블락된 요청이라도 ELB에서 과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클라우드 프론트에다가 와프를 붙였을 때 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을 안 하거나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부적인 트래픽, 뭐 백오피스 트래픽에 대해서 뭔가 와프를 붙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로드 밸런서에다가 와프를 또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에다가도 와프를 붙이고 로드 밸런서에도 와프를 또 붙일 수 있어요. 그것도 가능하고, 그것을 그려놓은 것이 이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내부적으로 와프가 한 번 더 붙어야 되는 로드 밸런서에 대해서 와프를 붙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리소스에 다중으로 와프를 구성을 해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탐 관련된 부분인데, 이제 와프 같은 것들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 오탐을 줄이는 게 만들고 나면 이제 오탐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폴스 포지티브라는 오탐은 이제 올바른 요청인데 올바른 요청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오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가 이제 뭐 웹 서비스에 PDF 파일을 생성을 해야 되는 기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기능을 구현할 때 이제 퍼피티어 같은 그런 라이브러리, 그 HTML 파싱 요청을 보내는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그냥 HTML 긁어가지고 그 내부적으로 크롤링을 해서 PDF 파일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와플을 잘못 설정하게 되면 그 기능이 막혀버립니다. 그 퍼피티어가 크롤링 해가는 기능이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PDF 생성이 와플에 막혀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오탐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카운트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운트가 이제 오탐 모니터링에 굉장히 중요한 액션이고, 그리고 이제 룰그룹 단위에서 이 카운트를 덮어씌울 수 있어요. 그래서 룰그룹 단위에서 카운트의 결과값을 덮어씌우느냐, 혹은 룰그룹 안에 있는 룰들의 개별 액션을 카운트로 덮어씌우느냐가 선택지인데, 이제 룰그룹 자체의 결과값을 카운트로 덮어씌우면 이제 내부적으로 룰이 평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값만 덮어씌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룰에 이제 요청이 정확하게 걸리는지 알기 위해서 이제 룰 그룹 내부에 있는 모든 룰의 액션을 카운트로 미리 설정을 해서 모니터링을 정확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여기 적어놓은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폴스 네거티브 오탐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폴스 네거티브는 이제 올바른 요청이 아닌데 올바른 요청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의적인 공격을 받아버린 케이스인데, 그거는 사실 이제 모의 해킹이라던가 혹은 뭐 로그 샘플링이라던가 이런 기능들도 탐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사실 간단하게 하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네. 그리고 그쯤 되면 뭐 상용 보안업체 뭐 상용 솔루션을 쓰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샘플링 관련해서 이제 리퀘스트 샘플링이 있어요. 이 리퀘스트 샘플링 옵션을 켜놓으면 이제 어떤 요청들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언로우가 되는지 블럭이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건 3시간 이내의 요청만 조회 가능하고 언로우 100개, 블록 100개를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제한적인 기능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어떤 요청들이 언로우가 됐고 어떤 요청들이 블록이 됐는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이것도 자기 서비스에 들어오는 트래픽을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추천할 만한 기능이에요. 그리고 무료 기능입니다. 무료 기능이기 때문에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탐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커스텀 에러 페이지를 사용자한테 내려주는 거예요. 그냥 커스텀 에러 페이지를 사용자한테 넣어줘가지고
그 오탐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바로 인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 좋은 UX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 에러 페이지에다가 뭐 만약에 그 회사 연락처나 서비스 연락처, 이메일 같은 것들을 적어 놓는다든지 하면은 이제 바로바로 그 사용자가 이제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커스텀 에러 페이지를 넘겨주는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데 이제 리다이렉트 와프의 이제 블록 요청에 대한 응답을 307 리다이렉트로 바꿔주고 그리고 그 리다이렉트를 내려줄 때 이제 커스텀 에러 페이지로 사용자가 리다이렉트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이렇게 커스텀 에러 페이지를 내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탐이 걱정되신다면 이렇게 에러 페이지를 설정을 해두시는 것도 UX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308 같은 퍼머넌트 리다이렉트 쓰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에러 그 뒤로 이제 오탐이 해결이 된 다음에도 사용자가 이제 에러 페이지로 계속 갈 수 있게 되니까 꼭 그 영구 리다이렉트는 쓰지 마시고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사실 조금 시간이 애매해서 조금 빠르게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되게 간단한 부분들만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리고 사실 그냥 개념 토파보기 정도에 가까워가지고 얼마나 잘 이해가 되셨고 얻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이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